하이브가 총력을 기울여서 미니진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니진 대표는 기자회견 한 방에 여론을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그녀가 쓴 모자는 완판이 되고 발언은 밈이 되고 영상은 뮤비로 2차 창작까지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녀의 설득 방법이 대단했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주장은 틀렸어. 왜냐면 그 근거는 이거야.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대중한테 먹힌 거죠. 그 결과 이제 하이브에서 무슨 증거를 들이밀어도 대중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미니진의 기자회견은 평범한 기자회견과 무엇이 달랐고 어떻게 대중이 자신을 전적으로 믿게 만들었을까요?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보시죠. 이수만 씨가 저 어렸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를 좀 영특하다라고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제.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사장을 해. 저는 이미 이 분쟁이 있기 전에 나올 때 SM 사장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되게 감사했지만 이제 30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부분은 SM 퇴사예요.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나서 17분이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SM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무슨 SM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야기에 본질이 담겼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조지프 캠벨에 따르면 모든 스토리텔링은 출발, 시작, 복귀로 구성됐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평범한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고 시련을 겪고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 근데 그게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는 그런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그 책 출간 이후에 스타워즈를 비롯해서 이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요. 자, 이걸 알고 나서 미니진의 SM 퇴사를 다시 분석을 해보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주인공은 사장의 눈에 띄어서 기회를 얻었고 마침내 사장 자리까지 제안을 받을 정도로 유능한 인물로 성장한다. 하지만 회사와 결이 맞지 않아서 퇴사했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모험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스스로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게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SM 시절의 유명한 성과들이 설득력을 더해줬고요. 솔직히 말하면 경영권 찬탈 의혹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이제 미니진 이야기의 독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방시혁이 그녀를 영입했고 미니진 월드를 만들어 보라면서 자존감을 높여줬거든요. 그 결과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도 뽑고 연습도 시키고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쳐요. 희진님, 저희 그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지금 준비하던 이 팀은 소스 차기 걸그룹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너네 양아치냐? 왜 약속 깨냐? 나랑은 내 이름 팔아서 밖에 팔아서 미니진 걸그룹이라고 붙였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가 양해도 없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먼저 낸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회사 그만두겠다. 나 이거 그냥 저 이런 거 진짜 극혐한다. 미니진은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선적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게임이 끝났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그녀를 따라 함께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스토리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리사 크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주인공이 하는 모든 일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미 미니진 이야기의 독자가 된 사람들은 그녀가 부여하는 위선이라는 의미로 하이브의 언어를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결정적인 순간은 뉴진스 홍보를 방해하는 방시혁 부분인데요.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왜 홍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랬더니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 그게 말이 되냐? 왜 니네 이렇게 양아치같이 하냐? 근데 저는 이미 애들을 받았잖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니네가 방해를 해도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갈등이기 때문이에요. 이 스토리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의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갈등은 주인공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고요. 애당초 미니진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꿈을 펼치는 거였고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뉴진스의 홍보를 방해했다는 거는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이었던 거죠. 실제로 본인도 여기서 감정이 폭발을 했고요. 그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독자들은 절절하게 공감을
공감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 결과 미니지는 주인공, 하이브는 주인공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런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이 뒤에는 미니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녀에게 공감하게 되고 하이브가 무슨 말을 하든 적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중이 궁금했던 부분은 경영권 찬탈 관련 부분이었을 텐데요. 경영권 찬탈의 주요 카톡에 대한 해명은 미흡했다고 봐요. 그치만 그 핵심 의혹을 반박한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냈다고 봐요. 이미 대중은 착한 미니진과 악당 하이브라고 이 사건을 인식을 하니까. 이런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기자회견에서 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성공해서 여론을 뒤집어버린 것도 대단하고, 대단하다고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노파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감히 미니진님이 옳았다 혹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녀가 어떻게 대중을 설득을 해냈나, 이걸 통해서 스토리텔링 방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